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27만원입니다. 정말 오늘 다이나믹했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손실 없이 마감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싶고요. 초반에 잘 나가다가 확 꺾여버리는 바람에 항상 지금 요즘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한 2~30만원 플러스 시켜놨다가 그 다음 쫙 빠지면서 순식간에 수익이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후반부에 그나마 좀 대응을 잘 해가지고 손실을 만회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조금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조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이 부분을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제가 아침 시장 방송할 때 그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CPI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6.4%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이 6.5%였는데 6.4%니까 전년 동월보다는 줄었다. 물가가 조금 약간 내려왔다 이렇게 되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내려오는 폭이 점점점 줄어가지고 그게 0.1이니까 뭐 별로 줄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상치가 6.2%였는데 6.4%로 나오니까 예상치보다 높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악재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는 맞았는데 악재가 되는 게 맞았는데 어디서 혼란이 왔느냐 하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작동하면 나스닥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하필 또 이게 나스닥이 안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약간의 혼란이 좀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뜯어보면 나스닥 상승한 게 실제로 상승했다기보다는 테슬라가 7% 정도 때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이 급등하면서 끌어올려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빼버리고 나면 나스닥도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 우려감 가뜩이나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금리를 더 올리는 걸 생각해 봤을 건데라는 이런 식의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 더 올리겠다. 지금 예상된 것보다 추가로 더 올리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여기서 물가가 안 잡힌다가 돼버렸기 때문에 합쳐보면 긴축 금리를 계속 올려갖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고용 불안 이런 게 생기면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이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경착륙, 연착륙 이러다가 지금은 노랜딩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착륙 안 내려오고 그냥 그대로 있죠. 비행기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쾅 안 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고 그냥 밖에 땅에 안 닿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 줄이고 한마디로 해가면 긴축 우려감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환율이 1271원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별일 없구나 예상했는데 갑자기 국내 증시가 쭉 흘러내리길래 보니까 1283원까지 가버렸습니다. 환율이. 이건 좀 크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환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율 표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환율이 1220원, 30원 이렇게 되고 있다가 1260원대 오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1300원, 1400원 쪽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1270원대 갔을 때 72원 이렇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1283원 되니까 외국인이 매도가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심하진 않았어요. 거래소에서 2,700억 정도,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그다음 선물에서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건데요.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정작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국내 우리나라 이 기관들은 정말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것 같다 싶으면 먼저 그냥 다 집어던져 버리거든요. 공포감을 조성해 갖고. 왜냐면 지금 현재 이거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올라올 때 일봉으로 봤을 때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여기까지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받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외국인한테 바톤을 넘겼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게 별로 안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가 좀 생긴다 싶으면 확 던져가지고 다시 이만큼 쭉 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한번 주고 봐라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쭉 빠지면 아래쪽에 내려오면 자기들이 다시 잡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 기관들의 이 막 던지는 현상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CPI 발표가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예상치 상회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가 나올 그런 우려감 여기서 기관들이 대거 던짐으로 해서 시장이 공포감을 조성해서 확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요.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0.7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심하게 투매 나올 정도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0.37이고 중국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0.39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보면 지금 별로 심각한 게 없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감 이것만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1.8%나 그냥 확 빼버렸다는 거는 이건 좀 심하게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진 건 어쩔 수 없었고요. 이게 밑으로만 그냥 쭉쭉쭉 내려갈 그런 정도의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좀 하락하는 그런 압박감을 좀 느낄 겁니다. 왜냐면 긴축 우려감이 작동하고 있는데 어제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염려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줄을 긋자면 국내 증시로 봤을 때 내일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충 한 이 정도 선은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시장이 급변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반드시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무너지는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는 예측이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많이 빠지고 내일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대거 또 줄여가지고 위험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오늘 빠지는 게 좀 과하게 빠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오늘의 관심 종목 해가지고 어제 제 영상 올리고 나서 종목 추천도 한번 해달라고 또 댓글을 주셨어요. 하필.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왜냐면 제가 이 종목 추천 쪽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걸 하면 이제 이거 보고 매매했다가 손실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주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추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내가 오늘 매수하지 싶은 종목을 한번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4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챗 GPT 이래갖고 PCB 회로 기판 그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본 거고 SY는 패널 만드는 건데 이거 튀르키예 지원 쪽으로 공병대 지원 어쩌고 저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판넬로 이렇게 조립식 주택 이런 게 이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클리오는 중국에서 마스크 해제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색조 화장품이니까요. 가지고 있는 데서 좀 추가 매수. 그다음 피코그램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다 좋아 보였는데 얘는 단점이 뭐였냐면 투자 유지증에 걸려가지고요. 위험할 수 있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보시면 제가 아침 말했던 것부터 이게 다 매매했었습니다. SY 매수했었는데 SY를 제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도 그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SMS를 3,815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죠. 3,815원이니까 쭉 밀려가지고 쭉 밀려 내려올 때 이때쯤 했던 것 같아요. 했다가 이거는 3,820원에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샀다가 바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있었고 불안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는 6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추가로 더 잡았었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 시장만 좋았다면 올라갔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시장만 좋았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을 건데 시장이 안 좋은 바람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시장 무너질 때 다 팔아버렸고 이건 시간에서 지금 매수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잡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았지 싶은데 시장이 쭉 흘러내리길래 이제 일단 위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약간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제가 봤을 때 그 TSMC도 그렇고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요. 올봉 보시면 거의 전고점에 와 있는 셈입니다.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장만 좋아진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했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뭐 약 손실 정도로 해서 정리했고요. 오늘 시간에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 조금 잡아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또 뭐였죠? 클리오는 이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손절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품 쪽에 그 중국에서 비자 그걸 해제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출렁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분봉으로 보시면 그 뉴스가 여기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쫙 올라가다가 뒤로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자 해제했고 중국에도 비자 했으니까 이제 해제가 다 끝났죠. 그럼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그냥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서 해제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화장품 관련주가 뒤로 밀리길래 이건 그냥 그 안 되겠다 싶어갖고 쭉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한국 화장품으로 몰았습니다. 이건 그 종목 중에 그나마 한국 화장품이 좀 그나마 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국 화장품을 100만원으로 잡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종가에 이치한불이라는 종목으로 5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가장 적게 빠지길래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청담글로벌하고 클리오라고 한국 화장품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둘 다 정리해버렸고요. 이치한불을 추가로 5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200만원에 이치한불 100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피코그램인데요. 이건 아침에 딴짓 하다가 제가 미처 못 팔았습니다. 아침에 잘 잡았어요 이거는. 이거 잡고 좋았는데 아침에 뭐 이것저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막 올라가길래 되게 좋았는데 순식간에 쫙 빠져버려가지고 대응도 잘 못하고 이거 오늘 그 아침에 바로 잡았거든요. 이건 그 괜찮아 보여가지고 8,560원에 잡았어요. 8,560원이니까 대충 요쯤에 잡았는데 쭉 올라가다가 다른 거 막 보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쭉 빠져가지고 이것도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마지막에 지금 그 100만원에 3분의 1 배팅을 하죠. 보통 33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시간에 또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이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 뭐 차트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투자 유의 지정이 걸렸다는 그게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상증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로 해서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잘 급등하고 있다가 이거 그 구독자분 한 분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지 싶은데요. 여기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3천 몇백 원대 여기 추천해 줬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게 14,000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한 3, 40이니까 4배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필터 뭐 이런 쪽인데요. 난 이제 그냥 일반 그 수돗물 필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기능이 있는 필터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지금 같았으면 한 30만원이라도 샀을 건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빠지길래
이제 끝났구나 이리 싶었는데 이게 또 다시 그 무상증자인가 뭐 뉴스 떠갖고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막 날아갔습니다. 점으로 날아가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다시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서투르게 지금 다이나믹하게 흘렀습니다. 완전히 빠져가지고 바닥을 다 다지고 이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제 이때 그 관계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정리가 다 됐겠죠.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종목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무상증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렇게 상한가 치고 나면 보통 이제 한 4일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쉬었다 가는데 계속 밀어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투자 유지증 걸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라가 버리면 단일가 진행돼 버리죠. 그래서 쭉 당겨 올리면 확 눌러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방송할 때 투자 유지증 걸렸으니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쭉 빼가지고 밑으로 쭉 빼고 나서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저가 매수를 해갖고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만약 올라가 버리면 단일가 지정돼 버리기 때문에 정말 세력들이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면 확 끌어올려가지고 단일가 걸리고 그대로 밀어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한 30만원 정도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계속 누르면 밑에서 좀 더 잡아가지고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제가 봤던 종목 대충 그렇게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퍼스텍은 오늘 못 올라가길래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거도 어제 방향 돌렸다가 다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바로 손절해버렸고요. 50만원치 잡았다가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 이수표타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뻔했는데 시장이 밀리길래 비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지금도 안 빠지고 있죠. 대충 이렇게만 버티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 미증시가 많이 안 빠진다면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선반영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안 팔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단 요거는 시간에 거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았는데 일단 너무 좀 성급하게 팔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대충 됐나요? 그 다음 오늘 좀 괜찮았던 게 역시나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은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뭐 매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더 매수해가지고요. 현재 휴스틸을 300만원치로 늘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매수하고 그 다음 여기서 100만원 추가했고 300만원 만들고 어제 여기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 100만원 이익 실현했죠. 그래서 수익을 좀 올렸었고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에 뭔가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뉴스 들어보니까 중국 쪽에 뭐 어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철강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틸이 철강 관련주니까요.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세아제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시장에 뭐 이 정도 실적이면 묻고 죽어도 뭐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지금 100만원 더 잡아서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데모죠. 제가 어제 150만원 잡았던 종목입니다. 데모. 이 종목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 재건 쪽인지 아니면 인도의 리튬 광산 발견돼 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지 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잘 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재료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인도 부분의 리튬 광산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죠. 그럼 그걸 캐내려면 땅을 파고 막 해야 되는데 데모가 인도에 거기에 이름이 있던데 그거 점유율이 뭐 30%인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종전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나온 거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올 봄에 빨리 전쟁을 승부 봐야 된다. 더 길게 끌고 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승부를 확실하게 봐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밀어내는 기회를 주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은 없으니까 힘내갖고 한번 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길 왜 제가 집중해서 보냐면 어떻게든 빨리 끝날 것 같다는 거죠. 올 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지원받는 거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밀겠죠. 밀어가지고 밀면 성공이고 못 밀으면 거기서 휴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쟁 영화 보면 6.25 때 전쟁 영화 보면 휴전하기 바로 전에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것 같거든요. 3파선에 선 꺼져 버리면은 그게 이제 국경선이 돼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고지전 그런 거 보시면 그거 치열하죠. 그 산 능선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엄청나게 쏟아붓죠.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그 힘을 다해갖고 자기들이 조금만 더 밀면 거기까지가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그 전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좋은 그 대장격은 데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현대의다이면 뒤로 밀려버렸어요. 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실망해가지고 얘는 뒤로 밀려버렸고 대모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위로. 그래서 얘가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5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인데요. 요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게 되면 건설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보통은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이쪽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넘어가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밀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큰 재미는 없었는데 가지고 있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 한미글로벌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50만원인가 줄였고요. 유신을 제가 20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 100만원 줄였습니다. 비중을. 그렇게 해서 일단 한미글로벌 50만원, 유신 100만원 정도 이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림이 한번 좀 움직였는데요. 이건 왜 나왔냐면 베트남에서 무슨 뭔 공항 건설하는데 거기에 또 몇 조더라고요 단위가. 그분 이야기 나오면서 히림에서 그 공항 설계하는 이런 부분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쭉 올라가면서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이 덩달아서 그냥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타이밍 잘 못 잡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잘 뭐 많이는 못 벌고 그냥 빠져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나머지 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대해버다임을 다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요건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은 재건 관련한 부분에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데모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데모가 위로 올라갔는데 현대해버다임은 뒤로 갔으니까 이 갭이 좀 생기죠. 둘 다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그래서 데모가 위로 더 올라간다면 얘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늘 눌렸으니까 그래서 100만원을 마지막에 종가쯤에 잡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100만원 추가해서 현재 89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제가 했던 종목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AI 관련주들이 대거 무너졌습니다. 이 솔트룩스가 15%나 빠져버렸거든요. 이거 아침인가 제가 어제 저녁인가 뉴스를 봤는데 이 대충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챗GPT가 유망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챗GPT하고 관계돼서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멘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하더라도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움직였죠. 한 8천원짜리가 지금 3만원 갔으니까 한 4배 정도 늦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면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종목들을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뭐 여기서 잡은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2배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챗GPT 왕창 무너졌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대거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게 칩셋 미디어. 이건 이제 반도체 설계니까 그래서 살아있지 않나 싶고요. 얘는 살아있죠. 얘하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은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미정씨 보고 미정씨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괜히 놀래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가 먼저 빠진 것 같으니까 미정씨가 많이 안 빠지면 내일 아침 방송할 때 제가 내일 매수할 종목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보니까 뭐 거의 시장이 로봇 관련주들도 무너지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대거 하락한 것 같고요. 이제 또 이 하락이 멈추게 되면 새로운 어떤 테마들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든 장이 돼버렸고요. 별로 본 것도 없이 1월달부터 챗GPT 하는 바람에 뭐 주기를 막 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뭐 좀 먹어보려고 어제부터 이제 좀 수익 올려봐야지 이러고 폼 잡는데 이제 조정이다 그러고 확 빠져버리고 해가지고 타이밍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또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충 요 정도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좋은 종목이나 기타 등등 제가 받는 것 중에 빠뜨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장 방송 한 7시나 7시 반,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올라갑니다. 1분짜리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